유산소성 운동,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근육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파워풀하게 치면 그 충격은 전부 엘보, 그렇죠? 팔꿈치로 오고 어깨로 오고 그다음에 내 디딜 때 무릎, 허리에 충격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없는 그 테니스, 근력 없는 축구, 근력 없는 배드민턴, 근력 없는 골프, 이 운동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일본의 그 아보도라는 그 면역학자,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육 운동 한 사람하고 근육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면역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면역체 중에서 그 암세포를 몸에서 이렇게 먹이로 삼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5배가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체온이 1도를 올리면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근육 운동이요. 체온을 잡고 있는 그 퍼센트가 40%예요. 왜 홈트레이닝에 케틀벨 운동이 최고인가? 근력 운동의 장점이다 단점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극 없고 자극해서 손상이 됐을 때만 근육이 향상되는데 근데 홈 트레이닝 할 때 근력 운동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케틀벨로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따라하기가 쉬워. 누구나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특히 위험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해서 그렇게 관절에 무리가 있다든가 근육에 무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4kg부터 있어요. 충분히 남녀노소 90세도 4kg 가지고 운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건강운동의 제1순위는 걷기, 달리기 운동이죠. 왜 그러냐면 건강 분야의 1순위, 하나만 뽑으라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없는 건강은 없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그냥 걷기라든가 달리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관절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 없는 걷기는요. 그러니까 엉덩이나 다리에 대퇴 부위에 근육이 없어지면 그 걷기도 나중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근육이 그 걷기 속도나 스피드나 파워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그 충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은 고관절, 무릎, 발목에 옵니다. 허리에. 그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가 마모가 빨라져요. 그럼 결국은 걷다가 멈출 수밖에 없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를 이렇게 운동하는데 맨 처음에는 잘 맞추질 못하죠. 그러니까 많이 뛸 수도 없고 운동량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적은 게 아니라 요거를 맞출 수 있고 제대로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임팩트 맞춰야 되는데 정가운데를 못 맞추니 잘 기능이 없으니까 못 맞추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 숙달하다 보면 잘 맞춥니다. 그러면 더 파워풀하게 칠 수 있고 빨리 뛸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기능이 향상돼요. 반복 숙달하면 기능이 향상되는데 근육은 향상되느냐? 테니스에서 근력이 향상되면 다 테니스로 하게요. 유산소성 운동,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근육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파워풀하게 치면 그 충격은 전부 엘보, 그렇죠? 팔꿈치로 오고 어깨로 오고 그다음에 내 디딜 때 무릎, 허리에 충격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없는 그 테니스, 근력 없는 축구, 근력 없는 배드민턴, 근력 없는 골프, 이 운동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질환을 얻을 수 있죠. 관절 질환이죠. 전부. 테니스는 엘보요, 어깨죠. 배드민턴도 역시 손목과 엘보와 어깨죠. 허리, 무릎. 축구도 마찬가지죠. 무릎, 허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력 운동은 운동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운동을 할 때는 필수예요. 기능 보강을 해서 먼저 근력 운동한 다음에 걷기 해보십시오. 걷기가 이렇게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도 무릎과 고관절과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걷기 운동 전에 한 2, 3개월 정도는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서
엉덩이와 대퇴근을 향상시킨 다음에 운동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평생 무릎 관절하고 허리 고관절을 지탱해주는 아주 보약이니까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뭐 근력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을 든 게 아니라 저에 맞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꾸준히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제일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흔한 감기죠. 저는 여태까지 감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항온 동물이죠. 외부의 영향이 있든 관계없이 36.5도를 유지하려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항상성 때문에 36.5도를 맞춰서 건강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움직임이 많이 없죠. 다 전부 앉아서 뭐 요즘엔 물건을 사도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뭐 핸드폰을 통해서 전부 다 주문을 해서 다음날 아침이면 다 전부 다 문 앞에 배달되는 시기라 움직임이 옛날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적음을 해서 달라진 게 체온이에요. 체온이 35도대, 물론 35도다고 해서 뭐 1도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36.5도가 아니라 36도에서 35도대, 그러니까 35.9나 8이나 이때가 90%래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체온이 35.89로 살아가고 있다. 약간 저체온이죠. 우리 몸에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요, 면역 기능이 40%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일본의 그 아보도라는 그 면역학자,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육 운동 한 사람하고 근육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면역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면역체 중에서 그 암세포를 몸에서 이렇게 먹이로 삼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5배가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체온이 1도를 올리면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근육 운동이요. 체온을 잡고 있는 그 퍼센트가 40%예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면 체온은 36.5도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간 더 높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40%를 담당하는 근육량이 더 많아지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근육 운동의 장점은 근육 운동을 하면 길게는요, 짧게는 한 2시간이지만 길게는 6시간까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육 운동하면 근육을 수축 시키니까 열이 올라가요. 열이 높아지겠죠. 그게 2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난 4시간 이후까지, 그러니까 6시간까지 그 체온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체온이 항상 높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면역계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 근력 운동한 사람은 면역계가 항상 증가돼 있고 아주 활발하게 면역계의 활동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린 사람들 보면 근력 운동한 사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근력 운동을 지도해줬거나 강의를 해서 교육생들 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린다. 현대인의 90%가 저체온증이다. 물론 체온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도 있어요. 사우나 금방 체온 올리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사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체온 올리는데 또 한 가지 있죠. 마사지. 근육 마사지도 체온을 강제로 근육을 눌렀다 폈다 이렇게 하니까 마사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마사지도 체온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사우나나 마사지의 효과는 길어야 1시간, 2시간인데 금방 이렇게 푹 또 이렇게 체온이 가라앉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매일 한 번 정도 해주면 체온은 저체온증이 아니라 조금 높은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공포의 대상에는 암도 잘 안 걸릴 가능성이 높으죠. 아더보울의 그 실험에 보면 근력 운동하라. 근력 운동하면 악성 질환에 안 걸릴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인구, 즉 홈 트레이닝이 많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홈 트레이닝에 캐틀벨 운동이 최고인가? 근력 운동의 장점이다 단점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극 없고 자극해서 손상이 됐을 때만 근육이 향상되는데, 근데 홈 트레이닝 할 때 근력 운동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육 운동,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과부하의 원리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증가시키지 못하죠. 맨몸으로 증가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틀벨 운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캐틀벨 운동의 장점은 일단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헬스클럽에 가면 그 PT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2, 3개월은 꼭 배워야 돼요. 최소 2, 3개월입니다. 자세를 배우고 이 무게 증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너무 많아서 2, 3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나 캐틀벨로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따라하기가 쉬워요. 누구나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특히 위험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해서 그렇게 관절에 무리가 있다든가 근육에 무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그냥 장소, 시간에 구애됨 없이 어디야 그 캐틀벨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캐틀벨 운동의 장점은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에요. 두 가지가 건강 운동에 근력 운동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 유산소성 운동 하나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캐틀벨 운동이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향상시키는 아주 완벽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캐틀벨이 4kg부터 2kg 단위로 36kg까지 있기 때문에 그 근력 운동의 원칙, 과부하의 원리며 점증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가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에 따라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남녀노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8kg라면 8kg 운동하다가 한 3주 있으면 더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저는 36kg로 운동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의 원리에 맞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헬스클럽에 갈 필요 없이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운동기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캐틀벨 운동 효과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특수요원,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특수요원들, 전 세계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요원들은 전부 캐틀벨로 운동한다. 그렇게 빡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무거운 캐틀벨 가지고 운동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4kg부터 있어요. 충분히 남녀노소 90세도 4kg 가지고 운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